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책입니다. 박윤경 지음 이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 제목처럼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는 주부입니다. 인생에서 꿈도 꿔본 적 없는 부자, 그 부자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산의 규모가 생각보다 빨리 불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30억, 50억, 1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요. 언제 겪을지 모를 경제적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그런 부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었던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마음 편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주부에서 어떻게 갑자기 부동산 투자의 길로 들어섰던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요, 돈에 대한 아주 솔직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2장, 돈이 불어나는 원리는 따로 있다에서는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과 그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당신에게도 부동산이 필요합니다에서는요, 부동산을 매입하는 다양한 방법과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기리아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서는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기리아리와 함께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요, 이분과 함께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요, 삶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해가는 게 진정한 삶이라면서 지극히 평범했지만 이러한 평범함을 다행스러워했다. 먹고 살 만큼 벌고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고 주말에 가족들과 여가를 누리며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고 있으니 많이 가지진 못해도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있는 힘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다. 우리 가족의 경제적 주머니도 딱 그 정도였다. 넉넉하지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데 넓어질 일은 없는 크기. 왜 주머니가 넉넉해지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진 않았다. 간혹 이대로 괜찮은 걸까 싶긴 했지만 빚이 없는 게 어디냐며 무심코 불안을 외면했다. 그렇게 쳇바퀴를 열심히 뛰고 있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변한 시대이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성실히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바보 취급을 당하니 오히려 몸을 사리라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 나는 뭘 장착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무엇이 나의 마스터키가 되어줄까? 만족스러운 삶이었지만 이 의문은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다. 답을 찾을 수 없는 미로처럼. 평범한 날이 계속되다가 위기가 닥치면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출근을 하려던 남편이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3살 막내를 바라보던 그의 눈. 소득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소득이 사라지려 하니 선명하게 보였다. 돈에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온 삶이 경제적 위기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 같았다. 지금까지 모은 돈만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었다. 맞벌이 생활 10년, 외벌이 생활 2년 동안 모은 돈은 겨우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였다. 우리 가족이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마주하니 돈의 위력과 필요성은 더 크게 와 닿았다. 돈을 벌 날보다 돈을 쓸 날이 더 많이 남은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 더 이상 근로소득에 우리 삶을 맡겨서는 안 된다. 돈 좀 없으면 어때? 현재를 즐기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시간.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로 했다.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많이. 그것만이 남편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지킬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남편에게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돈을 벌겠다 결심은 했지만 살면서 내가 해본 경제 활동이라고는 아르바이트와 과외, 그리고 직장 생활이 전부였다. 경력이 단절된 30대 후반 기혼 여성, 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긴 할까? 처음에 모든 분들이 갖게 되는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긴 할까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력이나 또 능력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 현실이 바로 우리 모두와 비슷합니다. 이분이 첫 번째로 생각한 아이템은요, 과외입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어 제일 만만해 보였다. 하지만 과외는 대부분 저녁 시간에 이뤄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나에겐 무리였다. 두 번째로 생각한 아이템은 가게였다. 반찬 가게, 만두 가게, 아니면 핸드메이드 제품을 파는 가게?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수지타산이 영 안 맞았다.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도 잘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몇 년 전에 했던 부동산 공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남편이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생각이 딱 났던 거죠.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요. 둘째가 3살이었습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초등학교 5학년인 첫째가요. 어린이집에서 동생을 데려오는 날이 많았고요. 근처 피자 가게에서 아이들끼리 저녁을 먹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 행사가 몰린 5월에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 예상치 못한 경조사나 큰일이 생기면 어떤 항목의 예산을 줄여야 할지 한층 더 고민스러웠다. 풍족하진 않아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돈은 어김없이 나를 올가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모든 것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인 줄 알았으나 늘 돈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중에 돈이 넉넉해지자 자연스레 돈의 올가미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걸 사도 괜찮을까? 이 돈이 나가면 월말에 괜찮나? 라는 내 마음속 필터가 서서히 사라졌다.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도 보내주고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리며 든든한 자식 노릇을 할 수 있었다. 마음이 날아갈 듯 기뻤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들에게 힘이 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돈이 넉넉한 것도 좋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 너무 좋았다.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힘. 누군가 내게 손을 뻗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힘. 돈은 내게 이 힘들을 선물해 주었다. 돈이 이렇게 유용하고 좋다는 걸 겪어보니 더 잘할 수 있었다. 돈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 때는 오히려 돈이 내 생활 곳곳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돈을 쫓다 보니 오히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돈이 내 삶의 행복을 위한 고마운 수단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분명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돈을 통해 세상을 다시 알아가는 중이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도, 내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도 모두 돈 때문이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 그 가치를 더욱 뼈저리게 느낀다. 이제 나는 돈이 내 기분, 상냥함, 사람됨을 쥐락펴락하도록 당하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다. 돈이 주는 최고의 선물인 자유를 얻기 위해 오늘도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주인이 되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세상에 과연 공짜가 있을까? 운이 좋아서 돈벼락을 맞는 것이 아니다. 집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떤 집을 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집을 사는 방법부터 파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야 하고, 집을 산 후에는 그 집을 유지하고 관리할 방법도 익혀야 한다. 세금 관련 공부는 물론 집값 하락과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집주인의 부담이기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사람, 집이 몇 채라는 사람, 얘기로만 들을 때는 그저 부럽기만 했는데 내가 그 입장이 되니 할 일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았다. 그렇지만 보온 도시락을 싸들고 집 앞 도서관에 콕 박혀 공부하던 시간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현장을 누비던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아낼 수 있었고 보드머 키우며 오랜 시간 황금알을 얻는 주인이 되었으니 말이다. 생각과 마음을 바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100배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시도가 아주 작은 노력과 행동일지라도요. 부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부자는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자를 싫어하고 돈을 싫어하는 척하지 않는다. 외모가 뛰어나든 공부를 잘하든 모두 각자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살듯 부자들 또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와 돈의 프레임에 갇혀 부자가 될 수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간 자신이 알게 모르게 쌓아둔 부자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당당하게 부자가 되길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부자가 되어야 하고요. 첫 투자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실수도 하고 아쉬운 점도 많다. 하지만 시작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다음도 기약할 수 있는 법이다.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일단은 시작해야 한다. 처음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안전한 투자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다. 방법을 찾다 보면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처음에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해나갈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한두 번의 투자만으로는 결코 부를 쌓을 수 없다. 자산이 조금 늘어난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한 번의 완벽한 성공보다 꾸준하게 단계적인 성공을 이어나가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에서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투자처가 꼭 서울일 필요도 없고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법.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꾸준히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무 관심도 또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이 도전해서 조금씩 부를 이루는 5분의 경험담도 5장에 소개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11쪽의 작은 책이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